국제인이라면 모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고등부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답이 어학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밖에 어느 나라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자기 나라의 감각이 세계의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일본이라는 틀을 넘어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 일이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사람,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갖고 평등하게 사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두 건전한 사고를 가졌군요. 전부 제각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덧붙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광선유포를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국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매일 전 인류의 행복을 진지하게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바쁜 가운데 세계적인 대철학인 불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계에 통용되는 삶입니다. 비록 한 번도 외국에 간 적이 없다고 해도 그 증거로 SGI는 전 세계에서 절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케라 선생님이 받은 수많은 상과 표창, 명예박사 학위 등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대표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수상한 것과 같은 의의를 갖습니다. 세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선배는 명예도 필요 없다, 명성도 필요 없다, 안위도 필요 없다 하시고 오로지 자신의 신념을 똑바로 관철하면서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해준다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생입니다. 인간으로서가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 훌륭한 인격이 국제인의 요건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격이 부족한 삶을 살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세계에는 통용되지 않겠군요.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학도 중요하지만 어학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문제는 그 어학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일본인은 자원봉사 정신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국제적으로 신용받지 못합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이 조그맣게 굳어져 활기가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이것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존귀한 일입니다. 일본인은 소문으로 판단한다. 외국의 신사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보고 확인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인은 자기가 없다고 할까,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신념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모양새라든지 상대와의 상하관계에만 신경을 쓰며 삽니다. 이전에 일본에 부임한 어느 외교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직함을 말하면 일본인의 태도가 일변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교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주말이면 일부러 평범하게 차려입고 낚시하러 가거나 술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대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한 일본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명함을 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일본인이 조아려 엎드리듯이 사죄했다고 합니다. 그 외교관은 너무나 놀라서 일본에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없구나 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인간으로서 열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일본인은 마음을 잘 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 데는 교육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메이지 시대 이후 계속 북미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려 오다가 그 반동으로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에게는 우월감을 가진다는 굴절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나라 사람과도 대등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며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국제인이 아닐까요?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후배를 위해 비결을 조금 가르쳐 드리세요. 교과서를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음독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매주 단어 테스트가 있어 그 덕분에 어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되풀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입니다.
숙달할 비결이 있을까요? 어느 기간 동안은 집중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통달할 때까지 분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하거나 대충 하면 익힐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목표로 도전하면 될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인내심 강하게 도전하세요. 아기도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 가지 교재가 있지만 일단 정했다면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그것을 마스터할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암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훨씬 힘이 붙는다고 합니다. 해외에 가면 어학을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외 유학을 결심한 멤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해외에 가서 시야를 넓히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유학을 꼭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가는가 하는 목적관이 없으면 휩쓸리고 맙니다. 풍조에 휩쓸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초조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영어는 공부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저도 유학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현지에 가도 미리 문법의 기초 등을 마스터하지 않았으면 완벽한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유학을 가면 확실히 일상회화 정도의 어학력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라면 유학을 가지 않고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통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꿈은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마음껏 활약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를 닦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린 마음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학에 도전하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자, 어서 던지입니다. 열반경에 가로되 만약 선비구가 있어서 법을 파기하는 자를 보고 그냥 두며 가책하고 구견하고 거처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불법 중에 원적이니라. 만약 능히 구견하고 가책하고 거처하면 이는 나의 제자 참된 성문이니라. 어서 26쪽 입정안국론. 자, 화강신문입니다. 상대적 행복이란 경제적 풍요로움이나 사회적 지위 등 자신의 외부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다. 그런 행복은 일단 환경 조건이 변하면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린다. 그에 반해 절대적 행복이란 어떠한 곤란이나 시련에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즐거워 견딜 수 없다는 경애의 확립이다. 광선유포는 절대적 행복 경애를 넓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35분, 저녁 근행을 45분 했습니다. 자타 행복을 위한 도전 83일차, 상대의 불송 예배하는 실천 67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63일차, 보온 감사의 기원 58일차, 광포 대확대의 기원 59일차, 신신근본의 기원 38일차, 사대 직결의 기원 24일차로 올렸고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 50일차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